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비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수비학, 말이 수비학인데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연수입니다. 자, 0부터 1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10까지 자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메이저 카드에 매지션 1번 카드 있고 마이너 카드에는 1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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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컵,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 완즈, 에이스 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1이라는 숫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1입니다. 1. 그래서 수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탄생이다.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 최고다. 최고. 최고. 자, 교재에 없는 것도 설명드리죠. 이런 거 메모 잘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다 싫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직강으로 듣거나 강의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에이스 뭐라 그래? 에이스. 아, 거기에 에이스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야구단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에이스잖아요. 그죠? 최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생, 시작. 그럼 뭐예요? 탄생이란 건 뭐예요? 없던 게 생겼다는 거죠? 시작이라는 건 뭡니까?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학교에 들어가. 시작. 그죠? 회사에 들어가. 시작.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연애를 시작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지션 1번 나와도 시작. 그 다음에 에이스 컵 나와도 시작. 에이스 나오면 최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타 의미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 숫자 활용 이거는 아주 달달달 외우셔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원소하고 숫자 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타로 상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책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타로 상담하는 데는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선생님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상담도 하지 않으면서 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진지하게 물어보신 분 계세요. 논문을 쓰려는가 봐. 책을 쓰려는가 봐. 그런 분들은 논문 책 쓰면 되고 우리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에서 이용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도 선생님 어째요? 상담 교감 못해요. 나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무슨 박사만 옵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 많이 오죠. 그죠? 그분들하고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만 배우셔도 충분히 상담한다. 안 배우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반드시 배워야 된다. 자, 2번요. 자, 2번요. 자, 2라는 숫자는 분리, 아니면 결합, 아니면 이중성입니다. 분리, 결합, 이중성. 너랑 나랑 일하고 만나서 결합하면은 결혼이고, 내가 이력서를 내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입사해서 결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서 계약을 해? 그러면 어째요? 내 집이 내 게 되죠. 그건 뭐야? 그건 결합이죠. 그죠? 그 대신에 싫어. 내가 결별을 했어. 결별. 그건 뭐예요? 분리죠. 분리.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옷가게를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 너무 잘 돼요. 그럼 뭐를 내? 분점을 내죠. 분점. 아니면 지점을 내죠.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죠. 우리가 통닭집을 했더니 너무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분리죠. 분리요. 이런 분리는 좋지요. 그죠? 꼭 분리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갈라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별로지만 분리가 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학에서 2번이면은 자 여사제 카드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펜타클 2번, 뭐 컵 2번, 그 다음에 소드 2번, 지팡이 2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5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카드 중에서 어떤 게 분리고 어떤 게 결합이고 어떤 게 이중성을 썼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바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펜타클 2번 같은 경우는 이중성일 테고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컵 2번 같은 경우에는 결합일 테고 소드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중성일 테고 그 다음에 완즈 2번 같은 경우는 분리일 테고 이렇게 바로바로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쉽잖아요. 그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최초의 기초 완성 이렇습니다. 기초 안정 이렇습니다. 3번은. 그 다음에 3번은 항상 뭐를 나타내는 단체를 단체. 3은 단체를 나타냅니다. 단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죠? 여황제 카드가 3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펜타클 3번도 있고 지팡이 3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즈 3번도 있고 아니 소드 3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컵 3번도 있겠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게 기초고 완성인 거를 잘 따져서 상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질서와 통제입니다. 질서, 통제. 그 다음에 또 뭐요? 계획. 그 다음에 뭐요? 보수. 그 다음에 이 4번이라는 거는 현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4번은. 그래서 우리 황제 카드 4번, 메이저 카드에,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에 펜타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펜타클은 아까 4원소에서 뭐요? 안정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펜타클이. 근데 또 4번이니까 펜타클하고 4하고 같이 조인해놨기 때문에 어째요? 더 안정적이고 더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펜타클 4번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주 짠돌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제, 질서 이런 거. 그러면 소드 4번. 그죠? 소드 4번.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완주 4번도 뭘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라는 완주의 성향과 4번이라는 거랑 딱 합쳐놓으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변화, 진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혼돈, 변화, 진보의 혼돈, 이렇게. 5번은. 그래서 대신에 또 5라는 것들이 저기, 메이저 카드에서는 제가 악마의 숫자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악마, 데빌에 보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악마가. 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데빌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변화, 진보라는 게 지금은 괜찮지만, 이 혼돈, 지팡이 5번 같은 경우는 혼돈이죠. 그죠? 펜타클 5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카드마다 어떤, 이 수비약에 어떤 키워드를 갖다 썼냐, 이것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변화, 진보, 혼돈, 이것만 외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5라는 숫자에.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6, 7이라는 숫자가 좀 어렵습니다. 6, 7이라는 게. 자, 6이라는 것은 재편 그랬죠? 자, 3 플러스 3. 자, 이게 변화, 진보를 줘봤더니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다시 우리가 안 좋은 거는 그냥 없애고 좋은 것만 채택해서 하자라고 재편을 하는 거죠. 그게 6이라는 숫자입니다. 통합, 재편 이렇습니다. 좋은 거는 통합시키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다시 재편성하고 이게 6입니다. 6. 재정립 이렇게도 돼 있네요. 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가 조금 6, 7, 8, 9, 10까지 가는 게 약간 좀 커지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말하면 60%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펜타클 6번 이런 거 그다음에 소드 6번, 그 다음에 컴 6번 이런 거 카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리딩할 때 잘 리딩이 되지 않는데, 이제 완주 6번은 뭐 당연히 승리 카드니까 쉬울 테지만, 그래서 이런 수비약을 외워놓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카드가.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게 다 녹아들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담이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카드 뽑았는데 모르는 거 나오니까 아는 거 나올 때까지 카드 뽑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7번은 조화와 균형. 왜냐하면 7이요. 4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주기, 조화와 균형과 주기. 자, 일주일, 그죠? 그 다음에 7행성도 의미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요. 7행성, 주기, 자, 일주일, 4주, 그 다음에 뭐 100일, 1000일, 1년 이렇게 주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기. 이 7이라는 숫자가 꼭 77은 49, 73을 20일 그 주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만난 지 1000일 됐어. 우리 둘이 만난 지 100일 됐어. 이런 주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정한 주기, 일정한 패턴,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상담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8은요. 8은 뭐라 그랬죠? 4 플러스 4가 8이다. 4 플러스 4가 8이다. 여기 4 보시면 질서 통제, 그죠? 질서 통제, 계획, 뭐 이런 건데, 보수 이런 건데, 이게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2개. 2개 있으니까 질서 통제를 하나만 있어도 좀 뭔가 좀 약간 너무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메말리게 생각이 너무 안정감 있게 들 텐데 이게 2개 있기 때문에요. 2개 있으면 선생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팽팽한 게 2개 있으면 어째요? 숨 막히죠. 힘들죠, 선생님. 그죠?
안정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계획적인 거 질서가 너무 팽팽하게 있으면 좀 답답하고 너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 카드가 그런 거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걸 어째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팔이 모성 본능과 관계가 모성 본능 보성이 아니라 모성. 자, 모성 본능과 관계가 있고 자, 인내해야 되고 그죠? 참아야 되고 힘을 좀 써야 되고 힘을 좀 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 8번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영속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인내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내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좀 힘을 좀 써야 됩니다. 네, 힘이 좀 들 겁니다. 되려면 그거 합격하려면 힘이 좀 들 거예요. 근데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용어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유지 영속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물론 유지라는 말은 괜찮지만 영속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모성 본능이라는 뜻이 선생님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좋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가장 힘든 게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2명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예전에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무슨 80 정도 돼가지고 무슨 60된 자식을 되게 걱정할까? 다 큰 자식을 이랬는데요. 그렇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또 뭔가 또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면 또 걱정, 직장 또 뭐 손주를 낳으면 또 걱정, 뭐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뭔가 모성 본능, 참고 인내하고 힘을 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이런 거와 팔이 관계가 있고 확률로 말하면 80%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죠? 웬만한 시험은 다 붙을 겁니다만은 이 6, 7, 8이 60%, 70%, 80%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들. 아주 빡센 시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자가 많은 거. 어디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쟁이 막 80대 1이야. 예를 들어서. 뭐 70대 1이야. 1200대 1이야. 막 이런 그 경쟁이 아주 센 이런 데는 이거 갖고 대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8번 카드가 결론에 나왔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본다 그러면 어떤 시험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을 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80%니까 선생님이 된다 그랬어. 무조건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이번에 선생님 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앉으세요. 봐줄게요. 이게 아니라 어떤 직장을 들어가실 겁니까? 언제 시험입니까? 언제 공부는 좀 하셨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거기 경쟁자가 많아요? 물어봤을 때 예, 작년에도 경쟁자가 한 4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타로를 보니까 힘카드가 나왔어.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웬만한 건 다 되지만 경쟁자가 많은 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운이 95% 좋은데 상대방 운이 98%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타로에서 모든 답을 다 좋은 쪽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자, 9라는 숫자는요. 자, 9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종말 이상 아니면 득도인데요. 그죠? 종말 이상 아니면 득도. 종말이란 것은 끝까지 다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은 내가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좋은 쪽으로 이상입니다. 나는 나중에 불행하게 죽겠어. 이것을 이상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그죠? 나는 남자친구랑 참 좋게 사귀다가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상적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을 얼마를 받고 집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상적인 거는 좋은 쪽의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의 의미를 가지면서 불행하게 살겠어. 이런 건 이상적이게 아니. 우리 이상형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의 결혼 상대 이상형은 누구니? 이랬을 때 직장도 좋고 좀 외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직장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쪽입니다. 좋은 쪽. 그래서 펜타클 9번 아니면은 뭐 컵 9번 아니면은 우리 은둔자 9번 메이저 카드에 그다음에 소드 9번
그다음에 완주 9번 이 5장 중에서 어떤 게 이상적인 카드고 어떤 것이 종발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득도를 의미하는지 카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지 이야기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9번이라는 숫자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림만 보고는 모르죠. 그죠? 내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지죠. 저 후배들이 저한테, 대학의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요.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질문지를 갖고 왔는데 그 질문지 보니까요. 60 몇 개를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타로를 상담을 안 했을 때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희한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매번 타로 상담이 다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었어요. 매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이 9번 카드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려면 뭐 왜 이거 타로를 왜 합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냥 그분이 오실 때 해버리고 그분이 안 오실 때 안 해버리고 하면 되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누차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10번 봅니다. 10번. 10번은 대변화, 새 시작, 순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변화, 그죠? 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펜타클 10번, 그 다음에 소드 10번, 그 다음에 컵 10번 다 보시면 완주 10번 보시면 대변화, 새 시작, 순환 이렇게 10에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0이라 나중에 다시 1로 갑니다. 1로. 그래서 새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그죠? 근데 이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1이 갑자기 8이 돼서 10이 될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이 됐으면 나는 다시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1이.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변화, 새 시작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10은 또 완성도 되고요. 10까지 끝까지 와서 완성도 되고요. 우리 100점 만점 이렇게 끝까지 돼서 완성도 되고. 그래서 이 수비학을 지금 메이저 카드도 쓰지만 특히 마이너 카드는 수비학을 반드시 써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리딩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다 배우고 리딩할 때는 잘 안 써집니다. 근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딩반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셔갖고 이게 딱 써질 때, 이 수비학이 딱 써질 때부터 이제 굉장히 상담이 잘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수비학 쓰세요, 선생님. 수비학 쓰셔야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푸시를 하죠. 수 골백 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배우든 간에 자격증을 땄다 해서 아주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훈련을 하고 연말을 하고 그런 그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타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독학을 해서 타로를 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 취직시켜주세요 와서 보면은 혼자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타로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리딩을 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타로 상담에서는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나 만족감에 말을 잘한다고 해서 타로를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고 타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요즘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어때요? 수준이 어때요? 다 높지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대학 교육, 고등교육 이상 다 받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한테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봐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도 타로를 배우신 분도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타로를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타로를 배우게끔 인터넷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떤 분은요, 타로 보러 오셔갖고 오히려 타로 마스터를 가르치고 있으시면 왜 그거 그렇게 보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타로 쇼포라 그래서 타로를 굉장히 보러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호되게 당해서 눈물 찔끔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서는 어쩐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독학 될 수가 없어요. 왜 독학? 교재들이 많이 있죠. 그 교재들한테는 절대 많이 싫지 않습니다. 타로에 대해서 전부 싫지 않아요, 교재에. 기본적인 것만 실어놔요. 기본적인 것도 지금 독학을 했다고 하면 거의 100% 다 본인이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배우러 오시죠. 아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배우러 오시면은 아유 훌륭하다고 아주 칭찬해 줍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배우면은 아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그러려고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에이스, 지금 지수화풍, 펜타클 에이스부터 지금 또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마이너 카드들은 수비약과 사운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갑니다. 메이저 카드보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반복입니다. 수비약 갖고 오고 사운서 갖고 와서 조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오늘하고 어저께 강의했던 것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40장 내내 반복할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외워지겠죠. 계속 들으니까, 그죠? 계속 반복할 건데. 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반복할 거니까 외워지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상담하려고 막상 카드 스프레드 하면은 내가 언제 배웠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